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날씨로는 일자로는 4월 6일이 됩니다. 4월 5일이 어제가 식목일이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징검다리 앞에 와서 오랜만에 곳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새싹이 이렇게 파릇파릇 돋아났습니다.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끝내 실망시킨 장해찬 국회의장 극좌파에 줄 수 없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이제 건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찍었습니다만은 현재 징검다리를 배경으로 해서 끝내 자유파 국민들을 실망시킨 장해찬 국회의장 극좌파에 줄 수 없네. 그러니까 정당의 의석이 한 석이라도 많은 쪽에 국회의장이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2016년에 민주당이 123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122석이어 가지고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인데 국회의장은 저 극좌파들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끝내 실망시킨 장해찬,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 젊은 친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앞으로 또 정치를 수없이 해야 할 친구인데 정말로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에 정말로 답답할 뿐입니다. 장해찬 끝내 실망시키네. 그러면 자유국민이 낙선시킨다. 부제목은 그렇습니다. 자유국민이 낙선시킨다. 지금 2007년 12월 19일 날 문화일보의 논설이었던 윤창중이가 컬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문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전 신문 보고 오후 신문을 꼭 사봤죠. 지금도 문화일보는 오후에 이제 발행이 되죠. 그때도 오후에 발행이 됐죠. 그때 이제 윤창중이는 이명박하고 우파에서는 이명박 유해창이가 둘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정동영이가 가져가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실망스러운 컬럼을 쓴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창 길을 가는 장해찬, 이런 제목이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7년 12월 19일 날 이명박이하고 정동영이가 그때 60대들은 뭐 투표할 필요 없다, 노인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 한 500만 표 차로 아주 낙선을 한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 이명박, 정동영, 이해창이가 이렇게 3파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파가 두 사람, 좌파가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우파가 두 사람이면은 마찬가지로 좌파가 둘이고 우파가 하나면은 표가 갈리게 돼요. 표가 갈리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누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진영에 있는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명박 48.67%, 정동영이 26.14%, 유해창이 15.07%였습니다. 그래서 이해창이는 그 15%를 넘겼기 때문에 선거 운동 기간에 자기가 썼던 돈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명박하고 이해창하고 나왔을 때 이해창은 뭐 3번이나 세 번 나왔잖아요. 97년에 김대중이하고 했을 때
그때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DJP 연합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국민신당에 이인재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때 당시 이해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영삼이의 모종에 자기 후계를 김대중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2002년에 노무현이하고 이해창이하고 붙었을 적에는 그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것을 2002년 봄에 그 관우정보기술 유리아 사장한테 김대중이 꼬봉들이 가서 주문을 해가지고 그걸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전자개표기에서,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노무현을 당선시킨 거죠. 거기에 희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 이해창이가 그때 무슨 뭐 선진당인지 무슨 당인지 하여튼 그런 당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해창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2번인가 3번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주질 않았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줄 수 있습니까? 우파가 2개로 갈라져 버리면 안 되는데, 정동력이 되는데, 그래서 만나주질 않고 하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죠. 당신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여기 이때에 누가 이거를 만들어 줬는가 하면은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우파 국민이 투표로 단일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쪽에 48.6을 찍어줬고 이해창 때는 15.07. 그런데 정동영이가 워낙 노인 비하 폄하 발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26.14%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연욱이 국민의힘 후보하고 뭐 동아일보 기자를 했다고 하는데, 기자 할 적에는 굉장히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씹고 좀 이렇게 깠던 모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고성국이도 뭐 얘기하고 누구도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걸 논할 때가 아닙니다. 한석입니다. 국회의장을 극좌파가 가져가느냐 자유우파 국민이 가져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회의정 활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장해찬이가 설령 되면은 무소속이잖아요. 그러면 당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그 국회의장을 뽑는 것은 당 기준입니다. 어느 당에서 한석이라도 더 많이 국회의원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국회의장을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에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국민이 단일화를 시킨 것처럼, 지금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그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해찬이는 끝까지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김옥선이라고 하는 이분이 전라북도 의원을 했는데 여자인데 남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김옥선의 사무장을 했던 분이 전북 옥구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경동시장에서 한약재를 파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약 처방을 제가 받아가지고 아는 분에게, 그러니까 이분도 그 야매로 하는 분인데 진맥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처방해 준 대로 가서 거기서 지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사무장, 제가 이름은 지금 그때 명함을 주고 받았을 텐데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장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소위 그 1980년, 87년도에 사자 필승론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노태우 나오고 김대중 나오고 김영삼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 정부 여당에서 그 전두환 정권이죠. 전두환 정권에서 김영삼이는 풀어주고 김대중이는 감금을 하면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다 선거 앞두고 김대중이도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서로 갈라지라고. 근데 그때 당시 보면은 사자 필승론이라고, 그러니까 김대중이야 사자 필승론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나오면은 내가 이긴다. 호남에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영남에는 영삼이가 먹고, 영남에는 먹고, 경북에는 노태우가 먹고,
충청도에는 종필이가 많고 서울이 호남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네 사람 나오면은 사자 필승론 그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제가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가 대중이하고 영삼이하고 하나가 되면은 노태우가 아무리 저기 한다 하더라도 이기는데 실제적으로 표차를 보면은 영삼이 대중이가 노태우가 800만 표, 영삼이가 630, 대중이가 600만 표. 그러니까 1200 얼마입니까? 그러면 400만 표를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데 이분 얘기는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식솔들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솔들 때문에. 꽤 대표적인 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식솔 때문에. 안철수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하고 안철수 세 사람이 나왔을 때 안철수가 이제 그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하고 하다가 그때 안철수가 끝까지 가도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표가 갈리고 그런데 안철수가 나중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사무처 그 당직 여성인데 복도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는 그런 그 슬프게 우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 당직자들에게 이런 방구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이제까지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당직자들에게는 한마디 얻는 것도 없이 이렇게 사퇴를 하냐고 그렇게 그 울부짖는 거를 그때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1960년도 박정희 장군이 이제 5.16 그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미국에 이제 그 케네디가 불러서 갔습니다. 근데 케네디가 모든 것을 수습하고 군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를 대답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충동가요 공간 총관 그 총장 공간인가 어디에서 박정희 그 장군이 그때 당시 부하들을 8명인가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케네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는 군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이러니까 그 참석했던 그때 이제 그 장경순이라고 지금 이제 국가 원래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강하게 저기 했다는 거예요. 응? 아니 우리 목숨 걸고 이렇게 했는데 군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케네디가 부탁했던 군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버리고 국가재건 최고위를 만들어 가지고 김종필이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소위 그 장도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솔들 때문에 이거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해찬 쪽에 붙어 있는 자유파 국민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로 직언을 해서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장해찬이가 거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드디어 이제 어저께 자유국민 불가피한 선택이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정연욱이다. 이렇게 공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국민들에게 투표로 단일화시키라고 이제 하는 얘기죠. 우리가 보면은 전체와 개체를 크고 작은 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청년 참모로 열심히 활동하고 수고한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상황에는 국회의원, 정당의 국회의원 한 석이 더 많은 쪽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크고 적은 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선당우사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해찬이가 30대인데 앞으로 정치할 일이 구말리 같은데 그저께인가 제가 방송을 했죠.
장해찬에게 사퇴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 태국 FM이 바라는 것은 어제 사전투표 끝났고 오늘 사전투표 이틀 차인데 본투표가 4월 10일이기 때문에 본투표 전까지라도 사퇴를 했으면 합니다. 예. 사퇴를 하면은 예. 그 사전투표 했던 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고 본투표에서 국민들이 단합을 해서 정연욱 후보에게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해찬이가 끝까지 둘이 나가게 되면은 오늘도 보니까 무슨 장해찬이 찍으면은 무슨 장해찬이가 됩니다 하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선거를 처음 치러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저 태국 FM은 끝내 실망시킨 장해찬 국회의장 극좌파에 줄 수 없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국회의장 극좌파에 극좌파잖아요. 완전히 대한민국 그 뭡니까 범죄당이잖아요. 범죄당. 정말로 이런 거 양문석, 김준혁, 이런 사람들, 박은정, 이런 사람들 전부 범죄자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좌지우지하겠다고. 이거 장해찬 친구 빨리 정신 차리고 냉수 먹고 정신 차려서 자유우파 국민들 실망시키지 말기를 끝으로 당부하면서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징검다리 앞에서 방송을 하는데 징검다리에 건너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징검다리를 붙지 못하고 끝으로 여기만 이제 사람이 없는 곳을 비치면서 방송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국 FM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